워낙 슈퍼의리고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ASML은 천년만년 슈퍼의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슈퍼을로 불리는 ASML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너브콜 날렸던 회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네, 소비자하고 만나는 기업부터 그리고 소비자와 만나게 하기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생산하는 공정 하나하나를 쪼개보면 그 연간 이제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7, 80조 원 규모 정도 되고, 그 노관 공정에서 최신 기술인 EUV는 독점하고 있고 독점적이 아닌 아예 독점을 하고 있고요. DUV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전자뿐 아니라 뭐 TSMC, 인텔도 다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초에 네덜란드로 날아가서 장비 좀 달라 하는 그런 슈퍼을의 지위를 갖고 있죠. ASML도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50%대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장의 슈퍼을로서 가격 결정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익률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산업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 ASML에서 이제 만드는 반도체 장비가 가격이 그냥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천억 정도 한다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EUV 장비에 대해서 그 EUV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노관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브라크립톤에서 브라 아르곤에서 EUV 이렇게 넘어왔는데, EUV 전에 이제 브라 크립톤하고 브라 아르곤을 DUV라고 불리고, DUV는 이제 딥 울트라 바이올렛 기술이고 EUV는 익스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극도로 이제 얇은 회로를 그리는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핵심 기술로 불리는 거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의 길이가 브라 크립톤, 브라 아르곤 여기까지 오면서는 파장의 길이가 이제 100나노대 단위, 뭐 190나노미터 이 단위였는데 EUV로 오면서는 막 14나노 단위 이렇게 확 떨어졌죠. 그 전에 이제 렌즈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웨이퍼에다가 어떤 연산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동일 면적에 많이 넣으려면 굉장히 미세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하이테크 펜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테크 펜이 되게 인기가 많고 하이테크 펜 하나에 펜이 2,000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많이 썼던 게 막 0.3mm 이런데 굉장히 얇게 깨끗하게 써지고 이랬었죠. 기존의 DUV가 유성 매직으로 회로 그리는 거면은 이제 하이테크 펜으로 이제 회로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일 면적에다가 훨씬 미세하고 정교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원천이 이제 ASML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ASML 장비를 확보를 하고 그 관련된 생산 공정을 많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최적의 수율을 찾아내는 게 지금의 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앞으로 뭐 인텔이나 다양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되게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ML만의 리스크가 있을까요? 워낙 슈퍼의리고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ASML은 천년만년 슈퍼의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은 미세화 공정 그리고 회로의 직접 경쟁에서 나중에 이런 패키징이나 설계 구조의 변경, 3D 구조의 경쟁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ASML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생길 수 있다는 게 뭐 하나의 리스크일 수는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AMD에서도 그렇고 TSMC에서도 반도체 미세화에 있어서 이론적인 한계 지점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ASML이 가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가격 결정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이러한 장비 발주는 추가로 막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후공정, 패키징을 통해서 상단으로 집적을 하는 3D 설계 기술이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에 대해서 일부 우려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도래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5나노 양산 들어가거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에서도 EUV를 도입하는데 여기는 아직 14나노미터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반도체 전반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가지고 미세화를 통해서 나아가는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의 흐름은 꽤 장기간 지속이 될 거고요. 그래서 ASML을 말씀드릴 때에는 사실 ASML 하나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그 종목 하나만 꼭 사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친숙한 기업들을 살 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때 지금과 같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경쟁이 붙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에 막 29개의 반도체 공장이 착공에 들어가고 이런 설비 투자 사이클에 어떤 종목을 같이 사야 되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어떤 종목을 추가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같이 편입하면 좋은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SML에 대한 투자 의견 알 수 있을까요? ASML에서 이제 현재 가격에서 투자 의견은 개인적으로도 좋게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잠깐 같이 살펴보시면 저번에 그 웨이커로 보는 건 네, 지금 이제 최근에 3월 17일에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 930불, 그 전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902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966불로. 근데 이렇게 상승 여력을 제시한 거는 최근에 ASML 주가의 부진은 크게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ASML의 국가별 매출 비중에서 약 16%가 중국향으로 발생을 하고, 또 하나 이슈가 불거졌던 거는 ASML이 이제 노광 공정에 사용을 하는 소재 중에 네온가스가 있는데 그 네온가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많이 돼요. ASML도 네온가스를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다 보니까 거기서 ASML 장비, 그 ASML의 앞으로 올해 각 분기 매출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일으켰으니 좀 이런 조정 구간에 ASML은 많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장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세화 공정 경쟁의 끝단까지 갔을 때, 그리고 패키징이나 아니면은 다른 설계 구조의 경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장비 교체 사이클이라던가 아니면은 미세화 공정 내에서 또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IB들도 당장의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이 계속 있을 때에 ASML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는 거를 리포트에서 피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한 측면으로 ASML을 고려하는 거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기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기업들 이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